2025년 12월 11일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한 남성의 신상 공개를 했습니다. 나이 47세, 이름 양민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그 범행 방식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건이 언론을 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게 모든 언론이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양민준은 포트라인 앞에 서서 얘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그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분께서도 고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층으로 내려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1층으로 안 가셨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일은 또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옹호 여론이 있었습니다. 살인 자체를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층간소음이 심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 자, 이렇게 되면 양민준은 어떤 프레임 안에 살게 되는 건가요? 내가 한 건 잘못한 거 맞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 그냥 보통 사람이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짜증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비춰졌죠. 그리고 결국 피해자, 되게 안타깝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런 인식들이 계속해서 퍼집니다. 지금 이 내용만 있던 게 아니고요,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가 유치장 안에서 계속 있는 동안 정말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질문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체도 꿈만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기자분의 질문이 미리 계획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층간소음이라는 건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말한 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이 분명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사람들에게는요, 너희도 느끼잖아, 많은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건 잘못된 거지만 이거 분명 바뀌어야 돼, 이런 식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양민준이 4층에 살았고 피해자분께서 5층에 거주를 하셨거든요. 위에 있는 분들이 1층으로 이사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갔다. 1층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언제든 15층에 있는 자리가 나면 제일 꼭대기입니다. 가면 연락을 달라고 난 했었다. 말이 이상하죠. 아니, 4층 5층에 살았는데 어떻게 1층 가고 15층 가지?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한데 이 임대 아파트라 내용을 거치고 나서 협의가 되면 뭐 층간소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가 떨어지게 되면 동의나 호수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민준은요, 위에 층에 사시는 분들이 1층 안 가는 거다, 나는 15층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많은 언론들은요, 층간소음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마치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듯한 기사를 쏟아냈으며 일부 네티즌분들께서는 그 기사만 보고 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정말 심각하죠. 뭐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뭐 시공사의 문제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그리고 개개인들의 어떤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 고치고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 사건이 층간소음과 관련이 있던 건 사실일까요? 다른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보도로 나오고 강력사건으로 발전된 사건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큼은요, 정말 층간소음하고 연관이 있었던 걸까? 그 궁금증에 대해서요, 어떤 기자도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층간소음은 아닙니다. 범행 목적은요,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요, 계획적 살인범행을 저지른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12월 4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최초 보도에서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한 명이 숨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가능한데요. 정확히는 오후 2시 32분경쯤 흉기에 복부를 찔린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됩니다. 바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죠. 피해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셨던 79세, 5층에 계셨던 남성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거주한 양민준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상태였는데요. 범행 현장은 5층 아파트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집이 아닙니다. 양민준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가했고요. 여기에 갑작스런 피습을 당한 피해자가 너무 깜짝 놀라 엘리베이터도 못 타시고 계단을 통해 도망치셨습니다. 살아야 됐죠. 이분께서 간 곳은 바로 관리사무실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까지 도망쳤고, 당연히 혈흔이 나오니까 관리사무소에 있던 분들도 깜짝 놀래서 쫓아온다, 문 잠궈달라라는 요청에 관리사무실 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해서 경찰은 출동하고 있는 그 중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양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민준은요, 자신의 차량을 몰아 관리사무소의 문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렇게 잠겨있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요,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 주요 급수 부위를 끔찍하게 찔러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그랬죠. 이미 일이 벌어진 이유였습니다. 해서 흉기를 든 채 서 있는 양민준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게 됐죠. 피해자분께서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에는 사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충남 소방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찾아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도망치자 차량으로 문을 밀어 열고 범행을 이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라는 말을 인용해서 다 같이 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층간소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충남 소방본부 관계자분은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층 공사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찾아가서 다투다 그랬다 라고 했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썼죠? 층간소음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왜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말이죠. 자, 과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었을까요? 확인해본 결과 일부 맞는 내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5층이죠. 피해자의 집 난방기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랑 실내를 고치는 공사를 하고 있던 도중에 밑에 있던 양민준이 흉기를 들고 와서 공격을 가했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냉난방기의 분배기 교체 공사 있죠.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집 냉골됩니다. 집에 문제 생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생각했다. 지금 날씨도 추운데 만약에 동파되면요, 그 피해 어디로 가죠? 4층으로 갑니다. 그럼 이거 양민준이 그대로 피해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되죠. 오케이,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랫집에 피해를 줘서도 안 되는 거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이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리실 차원에서 이 부분을 미리 다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낮에 공사한다. 다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 공사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같으면 반대하실 건가요? 여러분 윗집에 뭐가 문제가 생겼답니다. 냅두면 그 윗집도 피해지만 우리 집도 피해를 입는데 윗집 공사한다는 얘기 듣고 그게 화가 난다?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까요? 사실 좀 많이 놀랬습니다. 그 기사가 나온 부분을 잘 살펴봤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했대요, 어떻게 찔렀대요, 막 이런 내용들의 목격자라고 해서 내용들이 보도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그 근처에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호수 비슷한 같은 층에 사는 주민분들을 인터뷰한 게 아니고요. 관리 사무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한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요. 그냥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그 현장지, 그 끔찍했던 그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 위주의 목격담을 가지고 그냥 방송을 때린 겁니다. 황당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된 살인사건이다라는 게 맞는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유족분들은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요,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층간소음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내용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2번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첫 번째 신고자는요, 양민준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신고는 5층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분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고가 양민준이 한 겁니다. 일단 지난 10월 11일 5층에 사시는 피해자분의 아내분께서 이런 신고를 합니다. 누가 밖에서 문을 자꾸 두드려요. 누굴까요? 경찰이 확인해보니 양민준이었습니다. 양민준에게 얘기를 하죠. 자꾸 이렇게 허가 없이 남의 집 두드리거나 침입하려고 하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 조치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양민준은 굉장히 억울해했다고 해요.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예요 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11월 6일에는요, 양민준이 직접 경찰에 신고합니다. 윗집 시끄럽다고요. 해서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 경찰, 양민준이 다 같이 함께 5층 피해자분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요리만 했어요. 요리만 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리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의 중재로 어쨌든 당시에는 문제없이 잘 끝난 상태였죠. 물론 신고는 2건. 다만 이 아파트 관리실은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잦았거든요. 실제로 층간소음위원회까지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중재를 할 수 있던 방식이 뭐였냐면, 맨 꼭대기 층에 이제 자리가 나게 되면 양민준을 그쪽으로 옮겨주겠다, 이 부분까지 협의가 됐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민준은 그 협의를 기다리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죠. 저희는 제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보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제 층간소음이나 그런 시끄러운 소음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같은 아파트 주민들도 양민준이 좀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 뇌피셜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자기 혼자 시끄럽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내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고 보도가 나가니까 마치 피해자의 집이 5층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가 나가버렸다라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도 확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살인사건, 실제로는요, 층간소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절규하셨거든요. 유가족분들이 처음에 제발 요 밑에 무섭다, 양민준하고 분리시킬 방법을 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관리사무소 측은 처음에 자신들은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말만 합니다. 실제로요, 어느 정도의 항의였냐면 요리를 할 때 항의합니다. 방충망만 열어도 올라와서 항의합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았던 고인과 고인의 아내분께서는요, 베란다에 카페트를 깔고 사셨답니다. 자꾸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리고 문고리 닫는 소리조차도 시끄럽다고 얘기해서 문고리 닫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수건까지 걸어놓고 사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추석 당일에 음식 차리는 소리를 듣고 양민준은 올라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요. 양쪽의 내용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한다. 누구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정도 아닌데? 그냥 다른 데랑 비슷비슷해요. 그냥 양민준 쟤가 이상할 정도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먼저 취재가 됐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뭐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일단 눈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죠? 천안아파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명칭을 변경합니다. 천안아파트 이웃 노인 흉기 살해사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요, 이 사건은 사회생활의 단절에 따른 소외,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분노로 증폭된 불만을 10년여간 이웃으로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풀면서 참혹하게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다. 이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여러가지 심리적인 분석들도 함께 들어갔는데요. 양민준과 피해자는 10여 년간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그 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최근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심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양민준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뇌전증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필요의 누적, 자신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핀트가 딱 잡힌 겁니다. 생활소음. 시끄럽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혼자 느낄 때 층간소음 이하라고 고정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결국 제어하지를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자백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 정말 그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 고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모든 내용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양민준의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양민준이 그동안 뭐라고 민원을 넣었을까? 관리실에 찾아봤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 화분 내려놓는 소리, 요리하는 소리, 방충망 소리, 이런 겁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제보를 받았던 관리실은요, 층간소음위원회를 개최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소음 모두 생활소음 수준이다. 사람이 못 살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막 꽝꽝꽝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소음 수준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당일에 보일러 공사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관리사무소의 주도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럼 얘는 뭘 하고 있던 거죠? 집에 있는 거 다 끄고요, 가만히 앉아서 위에 소리 나는 거 가만히 듣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지한테 그게 거슬렸다라고 하면 공격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민준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즉, 계획범죄입니다. 계획살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처음 공격을 당했죠. 피해자가 공격을 당하고 관리실로 도망을 쳤는데도 따라가서 차량을 몰고 가서 부신 뒤에 또다시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양민준의 목적은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양민준은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가 직접 얘기한 부분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삶이 힘들고요, 생활이 힘들고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한 목적을 하나를 잡은 거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것, 층간소음이라는 내용인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사건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인터넷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의견들은 수사 결과와도 부합합니다. 라는 발표입니다. 해서 모든 언론은 이제 바꿔주길 요청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천안 아파트 이웃 노인 흉기 살해 사건으로 말이죠. 모든 조사 결과, 이웃 주민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역으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데 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방충망을 열었다가 닫았는데 시끄럽다고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만약 정말 쾅쾅쾅 거리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하지만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민준의 말만 듣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층간 소음이었다고. 그리고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아무렇지 않게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죠. 특히 허위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선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정정되고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층간소음 문제는 정말 심각한 부분은 맞습니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있죠. 밤에 쾅쾅거리고 물건 막 꽝꽝 내려담고 문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만하게 서로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죠. 혹은 시공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흡입제나 방음제 같은 걸 빼버리는 경우들 당연히 문제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올바르게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이 사건을 층간소음 사건과 연관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